자,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그 부동산 뉴스로 오늘 제가 뭐 주초를 시작하는 입장에서 부동산 뉴스 중에 어떤 볼만한 게 있나를 보다가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하는 그런 기사가 몇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세 개 정도를 준비했습니다. 자, 오늘 한번 보시죠. 읽어가면서 하니까 좀 편하시지 않습니까? 제가. 자, 오늘은 전세는 귀하고 월세가 비싸다 이런 그 기사가 있습니다. 집 없는 서민 갈 곳이 없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요. 전세나 월세는 우선 사지 마십시오. 예. 요즘에 뭐 그 맨날 하는 소리지만은 전세를 하게 되면은 요즘 집값이 떨어지니까 다른 사람은 집값이 떨어져도 우리 전세금은 그대로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는 눈에 보이지 않게 까먹는 것이 있다는 걸 모르셔서 그렇습니다. 물가는 계속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전세금 자체가 가지고 있는 것은요, 돈 가치가 계속 떨어지고 있는 겁니다. 물가라는 건 그 글자 그대로요, 물건의 가격이죠. 물가가 오른다는 건 물건 가격이 오른다는 겁니다. 이럴 때 현금을 많이 보유하고 있으면요, 그만큼 재산은 갈수록 가난해지는 현상이 발생하죠. 월세 같은 경우에는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요, 월세는 통상은 요즘에는 만 9%까지 받는다고 하지만 그래도 저 같은 경우는 월세 산정할 때 12% 기준으로 받습니다. 물론 지역마다 편차는 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은행 이자는 한 3%안 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보통 은행에 넣어놓는 것보다는 부동산을 사가지고 월세를 넣는 게 한 수익률이 3배 이상 커지죠. 예, 그래서 제가 자꾸 부동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요. 집값이 지금보다 10분의 1로 떨어지더라도요. 전세나 월세 사는 사람들은 그래도 똑같은 고통을 감수하게 될 겁니다. 대부분의 집값 떨어지면은 전세나 월세 사시는 분들은 더 편한 삶을 살 걸로 착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요즘에 집값이 5년째 떨어졌지만 이 제목을 보십시오. 집 없는 서민들 갈 곳이 없다. 이렇게 써져 있지 않습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서울 지하철 4호선 역세권의 사무실 등 공인중개사의 이제 얘기인 것 같습니다. 전세는 귀하고 월세는 비싸다. 이렇게 돼 있죠. 예, 강북의 전세가 빛의 속도로 사라진다고 있다는 얘기 혹시 들어보셨나요? 예, 갈수록 그 월세는 이제 없어지겠습니다. 전세라는 것은 한국에만 있는 고유한 현상이라고 제가 수업 중에는 가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컨트롤 아이쿠야. 예, 제가 아직 이 기능을 익히지 않았습니다. 단축키를 잘못 눌러서 화면이 잠깐 다른 데 갔네요. 자, 우선 젊은 부부가 선호하는 85제곱미터 아파트 전세 매물은 이달 들어 3억 5천까지 올랐습니다. 작년 초와 비교해서 1억 2천만 원이 상승했는데 1년 사이에 1억 2천이 상승했어요, 전세값이. 근데 물건도 적다고 하죠. 반면 1년 전보다 물건이 두세 배 늘어난 같은 평형대 월세가 120만 원, 150만 원 정도고 손님들이 전세와 월세 사이에 오도 가도 못하는 걸 보면 안타깝다. 이렇게 해졌죠. 당장 집을 옮겨야 하는 세입자들의 고민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목돈이 들어가는 전세는 분기 현상이라 불릴 만큼 물건이 딸리고 그만큼 수가 늘어난 월세는 서민들 월급에 버금갈 정도로 부담스럽다. 이렇게 돼 있죠. 월세 비중은 꾸준히 느는 추세입니다. 앞으로 전세는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잘 판단하십시오. 어, 95년 10%였던 월세 비중이 2010년대 20%를 돌파했고요. 같은 기간 전세는 8%나 줄었습니다. 올해 1월 전월세 거래 비중을 보면 월세가 처음으로 40%를 넘었다고 이렇게 얘기가 나오네요. 부동산 경기 침체와 저금리 기조가 원인이라고 합니다. 원인은 부동산 경기 침체와 저금리 기조 이렇게 돼 있네요. 저금리는 어차피 그 전 세계적인 추세니까 당분간 저금리 기조가 계속 갈 거고요. 부동산 경기 침체가 풀리지 않는다면 결국은 서민들이 힘들어진다는 얘기가 있는 거죠. 집값이 떨어지면서 전세를 끼고 아파트를 사던 수요가 사라지고 2009년을 기점으로 은행 이자 수익이 물가 상승률에 비슷해진 반면에 월세 수익률은 여전히 은행 금리의 2배 이상이다. 이렇게 돼 있죠. 실제로는 3배 정도 됩니다. 3배.
깡통 아파트가 속출하고 전셋값이 집값의 60에서 70까지 폭등하다 보니 월세가 아무래도 안전하고 부담도 덜하다는 인식도 한몫했다. 이렇게 돼 있네요. 전세의 위력은 갈수록 커질 것으로 보고 있고요. 자, 최근에 전세 재계약 아파트를 중심으로 전세값 상승분만큼을 월세로 받는 반전세도 인기를 끈다 이렇게 돼 있죠. 얼마 전에도 TV를 보니까 전세 1억 2천 사는데 갑자기 그 전세금을 올려달라고 하면서 그만큼의 인상만큼의 월세를 한 70만 원을 더 달라 그랬답니다. 그러니까 두 부부가 합쳐서 한 2, 300 버는 입장에서 전세 대신에 월세로 한 70만 원 올려달라 그러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서민들이. 그런데도 아직도 집을 안 사요. 왜? 집값이 떨어진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매매로 사지 마시고 경매로 사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특히 임대 회전율이 높고 예전에 투자 가치가 높았던 지역은 월세 아파트가 확연히 늘고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집은 소유하고 있지만 은행에 다달이 갚을 돈이 많아 사실상 월세를 사는 것과 다름없는 집주인들이 계약이 끝나면 너도 나도 월세로 전환한다. 이렇게 돼 있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요. 집값 떨어져도요. 서민이 더 힘들어집니다. 지금 이 원리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지금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내가 전세 살까 월세 살까를 아직도 갈등하신 분이 있으면 빨리 정신을 차리시고 자기 집 장만을 하십시오. 그럼 집값이 떨어지는 게 걱정스러우면요. 빨리 경매로 사세요. 경매는요, 늙어 죽을 때까지 배워야 될 하나의 기술입니다, 기술. 예. 월세 매물이 2배, 3배 늘었지만 높은 가격 탓에 정작 찾는 사람은 10명 중에 한두 명에 불과하다. 집주인이 비싼 월세를 고집해 몇 달씩 비어있는 집도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월세를 내면 가처분 소득이 그만큼 줄어든다는 세입자들이 많다. 당연한 거죠. 돈을 내면은 세입자들은 가처분 소득이 줄어들죠. 그러니까 삶이 찌들리고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은 계속 또 돈을 못 버는 그냥 고정적인 어떤 그 사이클이죠. 신기할 거 하나도 없는 그냥 고정적인 사이클입니다, 이게. 자, 다음 기사 한번 볼게요. 오피스텔 시장에 빨간불이 켜졌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왜일까요? 빨간불이 왜일까? 결국은 금방 말씀했던 수익률하고 관련된 거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보시죠. 오피스텔 분양에 적신호가 켜졌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이어온 수익률의 하락세가 해소될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하반기부터 해소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수익형 부동산 정보 전문기관 FR 인베스트먼트에 따르면 서울 시내 오피스텔 평균 투자 수익률이 5에서 5.63 정도로 된다고 하네요. 2012년도에 비해서 0.14 하락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요. 특히 최근 1년 이내 신규 오피스텔이 2,000실 이상 공급된 지역은 하락세가 두드러지죠. 이건 너무 당연한 거죠. 공급이 많아지면요. 수익률이 악화되는 건 사실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항상 집을 사실 때는 주변에 어떤 공급량이 많은지 적은지도 고려해서 사시는 게 좋습니다. 자, 강남과 서초구에 각각 지난해 4분기에 비해 0.14와 0.15 하락한 5에서 5.46 정도로 나타나 있고 용산구는 특히 이제 이렇게 많이 떨어졌네요. 지난해 하반기부터 도시형 생활주택과 오피스텔 2,200세대가 집중적으로 공급된 동대문구는 많이 떨어졌네요. 그죠? 이거는 뭐 일시적인 현상일 수도 있지만은 이 그 전체 이 지역에서 필요한 수요보다도 더 많은 공급이 있을 경우에는 이 정도 그 수익률 악화는 지속적일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서울 시내 오피스텔 기준으로 지난해부터 분기별 수익률 추이를 분석해 보면 작년 1분기에 6.18, 하반기에 수익률이 크게 떨어졌고 이런 추세는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통상 그 경매를 하면서도 오피스텔을 낙찰 받으시는 분들이 많죠. 예, 오피스텔은 경쟁률이 은근히 높습니다. 아파트하고 비슷하게. 그래서 수익률이 순수히 그 월세를 받기 위해서 오피스텔을 선택을 하시는데 지금 이 기사에서 오피스텔은 일반적인 시세 대비한 오피스텔입니다. 매매 시세죠. 그러나 만약에 여러분이 경매로 이제 조금이라도 한 1, 2천만 원이라도 싸게만 사신다면은 이 사람들이 수익률이 6이고 7일 때, 6이고 5일 때 여러분들은 7에서 8까지도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실제로는 제 경험상 경매로 샀을 때는 수익률이 더 높았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것도 어디까지나 경매를 배제한 일반 매매와 관련된 기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수도권 인기 지역도 상황은 비슷한데요. 공급이 많았던 성남시 분당구는 5.3에서 5.04로 추락했고 일산 동구, 일산 서구는 5.8에서 5.79로 떨어졌네요. 송도하고 수원 광교도 뭐 공실률이 높다 이렇게 되네요. 이유는 공급 과잉, 그 다음 개발 호재 지연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요즘에 이제 오피스텔도 이제 먹을 게 없어지는 세월이 됐군요. 그 다음에 요 기사는요, 핵심만 이렇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빌딩 관리 장사를 대기업이 몰린다 이렇게 돼 있죠. 예, 이거는 제가 한 5, 6년 전부터 예측을 했던 것들입니다. 지금 중고차 시장에 SK 엔카 들어와 있는 거 아십니까? 예, 대기업도 이제는 그 생산성 있는 곳을 찾기가 굉장히 힘들어졌어요. 그래서 이제는 그 대기업들도 부동산 쪽으로 많이 들어올 것이다. 제가 예측을 했죠. 왜냐하면 그거는 미국이나 서구에서는 다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이죠. 이런 대기업들이 만약에 이런 자산 관리를 하면 됩니다. 우리나라가 뭐 5년, 7년 사이에 무슨 부동산 자산 관리사 뭐 이런 것들 엄청 떴었잖아요. 예. 그걸 뭘 관리를 하죠, 본인들이? 예. 결국 이런 대기업체들이 관리하는 것입니다. 그거는 이제 쓸모없는 어떤 자격들이고요. 자, 앞으로 대기업들이 자산관리 시장에 들어오면 그 여러분들 생각 어떠세요? 자산관리만 할까요? 중개하고 임대까지 다 같이 할까요? 매매도 할까요? 예, 중개 영역에 침투가 됩니다. 그러면은 제가 늘 말씀드렸듯이 지금 현재 하는 그 중개업소들 작은 업소들이 지금 당장이라도 생계를 위해서 다른 어떤 그 파트를 찾지 않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필히 망합니다. 제가 이거는 지금 몰려오는 겁니다. 어떤 쓰나미 같이 몰려오는 것이죠. 어, 자, 볼까요? 역시 SK D&D 이렇게 돼 있네요. SK D&D. SK그룹의 SK D&D는 중소형 빌딩을 상대로 마스터 리스 작업을 시작한다. 자, SK는 보면은 통신 시장에서 강자지만 또 중고차 시장으로도 뛰어들었고 지금 부동산 시장도 뛰어듭니다. 제가 그때 그 뭡니까? SK인가요? 그 누군가요? 어떤 재벌 총수가 선물 투자로 1,000억 날렸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그 돈으로 만약에 그 1,000억 원어치를 어떤 부동산 한국을 장악하기 위한 부동산 파트에 투자하잖아요. 그럼 한국 먹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 정도로 쉬운 시장인데 이 사람들이 머리가 안 도니까 그 선물이나 이런 쪽으로 먼저 한 거죠. 참 안타깝습니다만은 일단 대기업들이 먹을 거를 찾는 와중에 역시 부동산이라면 관리에서부터 뛰어들어올 겁니다. SK 들어왔죠? 자, 삼성그룹의 삼성 에버랜드, LG그룹의 서브원, 하나그룹의 하나 63시티, 교보생명의 교보 리얼코, 삼성생명 관계사 젠스타. 자, 이 보세요. 그러면 삼성, 하나, LG 다 들어왔잖아요. SK까지 다 들어옵니다. 은행도 들어오네요. 신한은행, 서브, 하나은행, 우리은행, 우리기업, 종근당, 농심 같은 라면 하는 장사도 결국은 이제 이쪽에 돈이 되면 들어올 겁니다. 자, 어떻게 하시겠어요? 작은 회사들은요. 그죠? 대기업 자회사 형태의 부동산 자산관리 회사들은요. 대기업 계열사 보유 빌딩을 관리할 목적으로 설립은 됐지만요. 이제 돈이 된다고 하면은 이제 뛰어들 겁니다. 대형 기업들이 뛰어들자 빌딩 자산관리 시장의 경쟁이 치열해졌다.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러면은 당연히 3.3제곱미터당 관리비가 낮아질 것이다. 이 점은 참 좋은 거네요. 관리비가 낮아진다. 왜냐하면 대기업이 들어오면 조금 낮아지게 됩니다. 자, 2003, 2004년에 대형 빌딩 기준이 평당 1,000원을 넘길 수 있었지만 현재는 500원, 700원 수준에 불과합니다. 일부 대기업 계열사의 자산관리회사는 시설 관리를 할 수 있게 한 대신 파격 수준의 관리비 3.3제곱미터당 300원을 받았다. 무료인 경우도 있네요. 출혈 경쟁이 이어지면서 영세한 중소자산관리 업체들은 위기에 휩싸였다. 요거는 조만간 도산될 겁니다. 도산하는 업체도 상당수고 세간에 종종 이름을 올렸던 포커스 에셋은 이미 파산. 하청업체격으로 전락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일단은요. 대기업이 들어오잖아요. 그럼 다 죽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 죽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이 그 대기업이 들어올 수 없는 작은 틈새에서 먹고 살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서 개척을 해야 됩니다. 지금 뭐 어떤 그 고정원급을 받는 직업에 계시는 분은요, 그 영원히 안 가는 거 아시죠? 예, 그리고 현재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을 보세요. 그걸로 그 하고 계시는 자영업으로 죽을 때까지 하실 건가요? 그거 아닙니다. 계속 다른 어떤 그 사업처를 찾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 세 가지 정도 기사를 다뤄봤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뵐게요.